반갑습니다. 임국입니다. 오늘 저하고 한번 같이 나눠볼 얘기들은 우리가 보험을 활용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목돈에 대한 규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저축성 보험, 그리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재무 손실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망한다거나 암에 진단을 받는다거나 또는 질병이나 의료비, 재해 이런 위험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재무적인 손실을 우리가 방어하는 게 보장성 보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20대, 30대일 경우에는 어느 보험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목돈의 순자산 규모가 유출되는 걸 방어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가입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재무 실행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가입부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중심을 먼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왜 가입하느냐라는 거죠. 사고에 대한 대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즉 사고 뒤에 수반되는 경제적 위험이라는 사건에 대한 대비가 보장성 보험 가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다른 데 쓸 돈을 아껴서 보험료를 따박따박 내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간 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암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암보장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또는 사망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조기 사망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즉 이렇듯이 보장성 보험은 가입은 하고 있지만 보장을 자주 받고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즉 인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보장성 보험은 인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보험료, 즉 보험료 비용 규모를 최적화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기준을 먼저 딱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저축의 기능이 배제된 상태에서 비용 규모를 최적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무조건 보험료를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보험료가 산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험 상품에 대해서 선택을 위한 실행을 해야 합리적인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수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만기 환급형 보험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인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의 효과를 꾀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배당 상품이 있고 배당 상품이 있어요. 최근에는 거의 모든 보장성 상품이 무배당 상품으로 기능을 가져가고 있지만 일부 배당형 상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배당을 꾀한다? 우리는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 효과를 꾀하는 게 아닌데 배당의 기능을 우리가 접목시킨다? 그러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체감도가 올라가죠. 따라서 무배당 상품 쪽으로 우리가 배당을 잡는 게 합리적이겠다. 그리고 비갱신 상품이 있고 갱신 상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중성이 가장 높은 상품, 실손 의료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과거에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갱신보험은 갱신 주기별로 위험률차에 따른 보험료가 상승되는 그러한 보험을 얘기합니다. 물론 위험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다운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갱신 상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우리가 보험료를 최적화하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접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단일 계약을 많이 건수로 가입하는 것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제일 중요합니다. 기능별 특약을 잘 조립하는 게 무엇보다도 관건이다. 이 특약은 아시다시피 보험은 중심을 차지하는 주계약이 있고요. 상품별로 그 다음에 그 주계약에다가 연동해서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특별보험약과 즉 특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효과적인 특약을 잘 선택해서 구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보장성 보험의 꽃은 특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특약을 잘 선택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인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규모를 최적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상품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뭐다?
순수 보장성 보험, 무배당형 상품, 그다음에 비계신 상품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는 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보험 상품을 이것도 가입하고 저것도 가입하고 막 이렇게 많은 건수를 가입하는 것보다 하나 상품을 중심에 잡아놓고 이 상품에다가 기능별 특약을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게 오히려 보험료를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능별 특약이 상당히 수십 가지가 됩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만 언급을 해드릴 테니 이렇게 견주어 나가시면서 선택의 기준을 한번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특약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원칙, 질병과 관련돼서 빈도율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질병의 발병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그 특약이 포괄하는 보장 범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발성 질환 중에 포함되어 있는 뇌와 관련된 질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이러한 질병으로 굉장히 쓰러진다거나 와병 기간이 길어지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뇌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일례로 이 사람이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진단명을 뇌경색으로 받았는데 다행히 과거에 남편 이름으로 질병보험을 가입해서 뇌와 관련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특약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했더니 그 특약명을 보니까 어떻게 진단명이 되어 있냐면 특약명인데 뇌출혈 진단 및 특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뇌출혈 진단 및 특약으로 보험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면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즉 뇌출혈 진단 특약으로 포괄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뇌출혈 관련된 뇌와 관련된 질환 중에서 뇌출혈은 총 한 9.8%밖에 발병률이 이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뇌졸중 관련된 이 뇌경색에 거의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뇌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특약을 넣을 때는 뇌혈관 이런 식으로 뇌혈관 진단 특약. 이것은 뇌와 관련돼 가지고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100% 포괄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뇌출혈만에 제한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넣게 되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포괄하는 보장 범위가 너무나 협소해서 뇌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못 받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뇌와 관련된 질환이고, 두 번째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민할 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과 함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픈 사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서 한번 같이 우리 사례자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해당 보험사에다가 보험금 주세요, 진단비 주세요라고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판정이 난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보험을 가입한 건 맞는데 당신이 남편이 가입한 거는 심근경색 진단 특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근경색 진단 특약. 똑같은 심장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심근경색 진단 특약은 협심증을 포괄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유입니다. 즉 뭐다? 협심증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포괄 범위에 이 특약은 이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질환과 관련돼 가지고 9.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협심증은 심장과 관련된 질환 중에서 70%의 발병률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병률과 특약이 포괄하는 보장 범위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조금 더 포괄 범위가 넓고 발병률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다만
포괄 범위가 좁고 발병률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쉽게 선택했다가는 사실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 될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잘 유념해서 우리가 선택했으면 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선택해볼 만한 특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후유, 장해, 특약,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대사회 장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하고 있는 질병 의료비 보험도 이 특약이 지금 부과되어 있는지 한번 예의주시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 인생 시대에 가장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게 간병이랄까 치매랄까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활동 기간에 그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간병보험이랄까 치매보험에 대한 신규 가입을 권유받고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들이 제대로 구성을 하려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치매 간병보험보다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우리가 선택할 경우에는 포괄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매하고 간병과 관련된 후유장애도 보장을 하지만 간병 치매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일반적인 신체 노화에 따른 그러한 후유장애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 반복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일반적인 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자금을 한 번에 한해서 지급합니다라고 아마 단서가 대부분 다 아마 연동되어 있을 겁니다. 1회 한해서 보장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반복,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니만큼 우리가 질병과 의료비, 질병, 신체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성 상품을 선택할 때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서 선택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소득활동 시작하면서 목적자금 준비하기에 그 목적자금의 타용도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 상품을 우리가 선택할 때 유의해야 될 기준과 원칙, 그리고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의 기능적인 선택, 그리고 보험료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가입을 하면서도 줄일 수 있는 특약에 대한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잘 고려하셔서 보험 상품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